네, 안녕하세요. 뉴파인 용산관 신준혁 고등팀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작년 용산고 1학년 중간고사를 분석할 겸 이번 이제 우리 용산고를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겨울방학을 공부하면 좋을지 같이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용산고를 지원한 학생은 현재 그러니까 용산고 학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난 아직 중학생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벌써 1월이고요. 이제 3월 되면 용산고 학생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아시다시피 용산고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꽤 어렵고 중학교 때 하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겨울방학이 뭐 사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용산고 시험이 어떤 시기길래 이렇게 겨울방학을 잘 대비를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5년 1학기 작년도 시험이고요.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거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3개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항수를 가지고 와봤는데, 24년부터 서술형의 문항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배점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 다음 문항수도 확 늘어났죠. 그죠? 근데 이게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오면서 수학상이 공통수학 1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술형은 여전히 6문항, 16, 18문제가 객관식인데 서술형도 6문항이라는 거는 상당히 서술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많다는 게 유지가 되고, 이게 곧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시간, 어쨌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서술형을 논리적인 비약 없이 어, 잘 작성을 해야 결국에 배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어떤 맥락이 맞았다 해가지고 점수가 부분 점수가 나가고 이런 게 없어요, 용산고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틀렸으면 그냥 다 빵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별 문항수 및 배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 난이도가 10문항, 중 난이도가 8문항, 상이 6문항 정도 됩니다. 근데 배점으로 보시면은 하, 중이 합치면은 한 65.5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65.5점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용산고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라고 해도 하 문항하고 중 문항 정도는 핵심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수학 원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핵심 유형들이 있겠죠. 그것들만 확실하게 다져 놓아도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하 난이도하고 중 난이도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겨울방학에 좀 확실하게 다져야 되는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개년에 중간고사 등급 컷을 보시면 결국에 24년하고 23년은 등급제가 9등급제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통해서 환산 점수를 써놓은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서술형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등급 컷하고 2등 컷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도 78.6점이 흔히 말하는 1등급, 그 다음에 61점이 2등급 컷으로 걸렸는데, 아까 우리가 중하 난이도가 65.5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중하 문제만 잘 맞춰도 일단 시작을 2등급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5등급제에서 2등급 바깥으로 넘어가서 3등급으로 받는 것과 일단은 그래도 내가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 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 문제를 다 맞추고 거기에서 내가 상등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생각하는 힘이 좀 있어야 되고 충분히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그런 학생이어야지만 사실 1등급도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이게 요행으로 가능한 수준은 아니고요. 성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의 전략은 일단 핵심 유형 수준의 문제를 겨울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흔히들 학생들이 저 뭐 시중에 있는 교재 한번 공통수학 원 얼마나 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 뭐 어떤 교재 한 번 풀었어요. 어떤 교재 두 번 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숙련도를 높인다 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최소 한 5번 최소 5번 이상은 봐야 그래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그 문제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5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뉴파인 용산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 상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에서 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하는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프린트를 줍니다. 용산고에서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 1차 프린트, 2차 프린트, 3차 프린트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배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원본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고 변형 문제들도 당연히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만큼 숙달되게 연습을 하고 하면은 당연히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등급까지도 사실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할 때 이런 학교 프린트의 문항 연습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문항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1번부터 이제 서술형 6번까지 난이도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배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출제된 단원들 뭐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저뿐만 아니고 저희 이제 고등팀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수업하시는 그 교재들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었나 이제 살펴보니까 사실 거의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이름이 CI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 4-5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려면 더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장의 이미지로 준비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실어놓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문제가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에 다 실려 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용산고를 나름으로 전문으로 한다라고 자부심 있는 학원인데 이 교재를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고의 트렌드에 맞게끔 자체 교재를 교육과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충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잘 따라오고 복습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학교 시험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래도 나름의 어떤 친숙함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 학생들은 성적이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 유형들도 그러니까 학원 교재에 다 나와 있고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것들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유인물 이게 프린트입니다. 이 프린트가 이제 결국 변형돼서 나온 것들이고요. 학교 프린트를 정말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뭐 당장 겨울방학에 이걸 대비하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직은 그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유형을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학교 프린트는 그때 가서 어차피 엄청 많이 할 거고 지금 기본 유형도 잘 풀지 못하는 상태에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별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본인이 만약에 학생이 좀 잘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용산고 이제 지원했는데
난 1등급 맞고 싶은데 지금 프린트 해야 되지 않을까? 프린트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는 아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면 어떤 성과가 있느냐 보시면은 24년도, 25년도 역시 24년은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의 현행의 1, 2등급에 맞게끔 좀 어,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결국에 1, 2등급, 그러니까 총 30명, 33명, 이거는 이제 흔히 그 해당 등급에 해당되는 총 원수이고요. 옆에 있는 인원이 저희 학원 학생들이 그 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들 중에 60% 이상이 작년, 뭐 재작년, 사실 그 3, 4년, 3, 4, 5년 전, 그 이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60% 이상이 재원생들 중에 60% 이상이 이 해당 등급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들도 물론 학원에 찾아올 때부터 잘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용산고 아무리 어렵지만 내신 따기 힘들고 좀 흔히 말하는 좀 그 악명이 높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용산고 시험 문제는 결국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학교 프린트, 이것들이 매년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비중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맥락이 맞으면은 점수를 부분 점수를 너 1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용산고는 그냥 처음부터 어떤 시계 과정이 전제가 잘못되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 없이 쓰는 훈련이 필요하고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연계 문항이 다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들은 또 역시 해당 시험 한 2, 3주 전부터 프린트를 매우 많이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시험지만 놓고 보면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벼락치기 수준으로 겨울방학에 어차피 뭐 좀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고 뭐 학교 올라가가지고 한 3주 정도 바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용산고를 지원한 만큼 용산고 학생이고 그럼 용산고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결국에 이 방송을 킨 거고요. 그 의도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뭐 사실 본인이 아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과도한 선행은 사실 지양을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느냐? 지겹겠지만 공통수학 원을 정말 많이 반복해야 되고, 사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수학 원이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 진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수원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수나 미적을 본다고 해서 대수 미적을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수 미적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수 원투가 안 돼 있으면 결국 뭐 흔히 말하는 나중에 수능 문제, 수능 수준의 문제를 절대 풀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원은 공수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친구 따라 뭐 선행을 뭐 좀 많이 하기보다는 공통수학 원을 많이 반복하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아침에 있는 삶, 이건 뭐냐면 결국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밤에 새벽 2시에 뭐 3시에 자가지고 낮 아침에 11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심지어 오후 1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 결국 아침에 뭐 학교를 아직 고등학교를 입학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딱 아침 9시부터 스케줄대로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생활 패턴이 3월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1, 2월에 방학이라고 나태하게 보내다가 3월에 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졸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또 첫 단추가 잘못 깨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침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고난도보다는 결국에 기초적인 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개념에 집중해서 어떤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건 겨울방학에 지금 이 시기에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종합해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고난도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을 한 기본 유형 7, 고난도 한 3, 그 정도로 기본 유형에 좀 더 딱 보자마자 모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 4-4번 반복하겠다, 겨울방학에. 그런 마음을, 물론 처음인 학생들은 한두 번 반복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내가 지금 벌써 3번째다, 그럼 3번 가지고 아직 안 돼요. 한 4번, 5번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 모르는 게 한 문제도 없게끔 좀 완벽성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시고, 만약에 학생이 보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결국에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 관심 있게 좀 봐주시는 분들은 그 학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모르시면 그 이미 영상이나 학원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체계적으로 이 공통수학 1, 그리고 영상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쭉 공부를 시켜오고 있고, 지금까지 졸업생들의 졸업생들이 어떤 학교를 갔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미 충분히 증명한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겨울방학에 오셔서 만약에 아직 벌써 타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지금 가면 개강 중간이라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추가적으로 그 입학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믿고 맡겨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용산고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만큼 그런 공부도 시키고 습관을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을 정말 슬기롭게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